네, 안녕하세요. 양수장입니다. 일침마당 또 한 주 새롭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올라갈 영상인데요. 어떤 선수가 투타에서 살아나야 하는지 대표적으로 뽑는 선수들이 조금 있을 텐데 오늘은 타자편으로 김현수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오, 박,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 3명의 선수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시즌 내내 그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뭔가 타격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도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김현수 선수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픈데 특히나 2년 연속으로 홈런을 10개 이상 치지 못하고 또 전체적인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과연 2025 시즌에는 반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또 김현수 선수가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박 트리오 그 중에서도 김현수의 부진 상당히 뼈아픕니다. 2024 시즌 야수 쪽에서의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베테랑 야수들의 부진이죠. 사실 오지환 선수와 박혜민 선수를 먼저 보면은 오지환 선수는 부상 여파가 있었어요.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고 후반기 성적은 2할 6푼 7리의 타율과 3할 4푼 9리의 출루율, 4할 3푼 6리의 장타율, 8홈런 43타점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전반기랑 후반기랑 타석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홈런이 전반기에 비해서 훨씬 늘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 스탯이나 홈런 타점 이런 게 좋아졌다는 거는 확실히 오지환 선수는 몸만 괜찮으면은 몸이 좀 늦게 올라와서 그렇지 올 시즌에는 또 캠프도 다시 선발대로 먼저 가고 또 좋은 몸 상태로 운동을 좀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뭐 후반기에 성적대로 간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뭐 성적 하락이 대폭 우려가 된다? 이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3 시즌만 해도 골든글러브를 탔었고 2022 시즌만 해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할 시즌 그것도 전반기 정도 부상 여파로 부진했다. 그러다 후반기 살아났다. 그래서 저는 부진의 확률이 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는 사실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나 시즌 중에 부진 원인을 발견해서 타격 폼을 시즌 도중에 홍창기 선수가 다니는 아카데미에서 또 수정을 하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좀 받아들이면서 사실 2024 시즌 9월 성적이 괜찮았어요. 3할 5푼 1리의 타율을 보여주면서 시즌 내내 부진했지만 9월 성적은 조금 회복한 상태에서 마쳤다. 이걸 그대로 비시즌을 보내면은 박혜민은 충분히 기대감 있는 성적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박혜민 선수가 하위 타선에 나오기도 하고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박혜민 선수는 또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계속해서 이 공격력은 어느 정도만 좀 기록을 해준다면 수비에서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9번 타순에 배치를 하면 또 좋았을 때도 박혜민이 이거보다 훨씬 잘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거기 때문에 부진하더라도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박혜민 선수가 2025 시즌에 부진하고 김현수와 오지환만 살아나 주더라도 박혜민은 뭐 9번 타순에 들어서기도 하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도 올 시즌 주장을 맡으면서 또 시즌 준비를 잘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김현수 선수만 살아나면은 이 두 선수는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2년 연속 성적이 하락한 김현수인데요. 사실 2023 시즌은 뭐 허리 부상 여파 그걸 또 안고 뛰었다. 그래서 조금 부진했다. 이런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2024 시즌을 앞두고는 살을 뺏어오고 또 몸을 좀 만들어 왔는데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김현수의 장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근데 2년 연속으로 장타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나 홈런이 두 자릿수가 안 된다. 그런 점이 조금 김현수 선수에게는 성적에 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타율 자체는 조금 2024 시즌에 올랐고 2루타 개수도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 역시 김현수 하면 홈런을 그래도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쳐주는
그런 성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6홈런, 8홈런 이거는 이제 김현수 선수의 이름값에는 걸맞지 않은 그런 홈런 개수라 생각이 됩니다. 2023 시즌에는 그래도 득점권에서 좀 더 좋은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88타점을 쓸어 담았지만 타점 수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끝나고 또 상황에 따라서 FA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옵션을 4년 누적 성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발동이 됐는데 충족을 하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충족을 못하면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는 올 시즌에 또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으로 기록으로 한번 김현수의 부진을 살펴보면은 2024 시즌 볼넷 삼진 비율이 나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진이 적고 볼넷이 많은 타자죠. 김현수 선수는 2024 시즌에 삼진 비율이 13%까지 늘어났어요. 통산 삼진 비율은 10.2%인데 확실히 커리어 평균보다는 좀 늘어난 삼진 비율, 그리고 볼넷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통산 볼넷 비율이 11.5%인 타자가 지난 시즌에는 8.1%로 굉장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볼넷 삼진 비율이 0.62다. 예, 통산 1.13인데 그만큼 김현 선수가 삼진은 늘고 볼넷이 줄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ABS 존 적응에 어려워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 선수가 또 출국 전에 ABS 변화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티는 많이 안 냈을지 몰라도 김현 선수가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설정한 스트라이크 존이랑 ABS의 존이랑 많이 달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삼진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볼넷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원래 타석에서의 수싸움 굉장히 잘하는 타자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간 부진이 너무 컸다. 예, 3월과 4월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3월에 시즌 좀 일찍 개막했잖아요. 그때 김현 선수는 3할 5푼 1리의 타율과 6할 4푼 7리의 장타율을 기록을 했고 4월에도 월간 3할 타율을 유지를 했는데 4월에도 월간 3할 타율을 유지는 했는데 5월에 2할 6푼 2리의 타율과 장타율이 3할 1푼으로 떨어진 게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한 달 동안 부진했고 6월에는 홈런 3개 포함 장타가 어느 정도 살아났고 7월에는 월간 타율 3할을 회복을 했지만 3월, 4월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적이. 그러나 8월에 다시 좀 부진했습니다. 2할 7푼 9리의 타율, 3할 8푼 4리의 장타율로 부진을 했고 5월과 8월에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조금 무너졌던 게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던 게 부진이 좀 길어졌던 원인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여기서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홈런, 6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무홈런 기간이 좀 길게 있었기 때문에 김현 선수가 굉장히 좀 부진한 기간이 좀 더 체감이 길어 보였다. 이렇게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큰 원인이라 볼 수가 있어요. 좌익수로 나왔을 때 부진한다. 문성주 선수가 시즌 중에 2차례 부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좌익수로 김현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마땅한 네 번째 외야수가 없었습니다. 안익훈, 최승민, 김현종, 그리고 최원영 어느 정도 출전은 했지만 문성주가 빠졌을 때 김현수를 지명타자로 넣고 이 선수들을 좌익수로 쓰자, 이 정도의 성적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 선수를 좌익수에 쓰고 구본혁 선수를 내야수로 돌리고 내야수 중에 한 명을 지명타자로 쓰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채택을 했죠, 2024 시즌은. 그래서 이 김현 선수가 좌익수로 328타석을 소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타석을 준비를 했고요. 지명타자 타석보다 좌익수로 나왔을 때 타석이 더 많았습니다. 좌익수로 출전했을 때 성적은 2할 8푼 6리의 타율, 3할 3푼 9리의 출루율, 4할 8리의 장타율, 4홈런 38타점, OPS 0.747이었는데 지명타자로 출전했을 때 타율도 3할, 출루율도 3할대 후반, 장타율도 4할 3푼 9리, 4홈런 31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OPS는 0.823이었고 그래서 분명히 본인은 수비를 했을 때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춰져 있고 수비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또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때 이제 좌익수로 좀 나오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는 3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좌익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는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지명타자 위주로 기용을 해야 된다. 스탯을 보면은 그렇게 알 수 있다. 만약에 문성주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또 다친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 최원영 선수를 쓰고
문정빈 선수를 쓰고 이영빈 선수를 쓰고 하면서 김현수 선수의 지명타자 출장 비율은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가 출국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말하는 부진 원인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2년 동안 은퇴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직 은퇴는 좀 빠른 것 같고 그런 소리를 안 나오도록 내가 잘해야 된다. 장타가 많이 줄어서 전력 분석팀과 원인을 찾는데 집중했다. 왼손의 힘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배트를 쥐는 그립을 안쪽으로 좀 꺾어서 잡다 보니 찍어치는 느낌이 쳐서 이 땅볼이 많이 나왔고 또 손이 먼저 덮여서 장타가 줄었다. 먼저 일찍 좀 덮어버리는 스윙이 돼버리면서 그래서 빨리 치려고 하는 버릇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이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김현 선수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가 뭐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고 타격에 대해서는 정말 메이저리그까지 간 만큼 고점을 확실히 맛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문제점을 찾았을 때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겠죠. 물론 뭐 2025 시즌을 치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현 선수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본인이 파악한 기술적인 문제를 일단 고쳐야 되고 ABS 문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타석에서 조급해지는 모습이 이 두 개를 통해서 좀 파악이 됐죠. 몸 상태가 크게 나빠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또 가벼운 몸 상태로 허리 부상을 좀 떨치면서 경기에 많이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파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김현 선수 충분히 15개, 20개 홈런 칠 수 있기 때문에 타석에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루타 개수는 오히려 2023 시즌보다 상승을 했고 장타율도 다시 나이 한 살 먹었지만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리그 전체 4위 2루타를 기록을 했어요. 36개로. 그래서 충분히 저는 비거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고치면. 그리고 김현 선수가 계속 3번 타순에 배치가 되다가 나중에 타순 수정을 하면서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6번, 7번에 배치가 될 텐데 지난해 6번에 들어섰을 때의 2할 9푼 9리의 타율, 3할 9푼의 출루율, 4할 3푼 3리 장타율. 7번에 들어섰을 때 3할 3푼 3리의 타율, 3할 9푼 1리의 출루율, 5할 2푼 4리의 장타율. 요 중간만 해준다면은 뭐 6, 7번으로 들어서도 충분히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담 없는 그런 타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침마당 스토브리그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수 선수의 부진 원인과 또 본인이 말하는 이 부진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봤는데요. 과연 김현수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2025 시즌 그래도 김현수입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